이거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이걸 실질적으로 실체를 알려주는 이런 언론이 존재하지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억울해 미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좀 뭐 제 상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조국 대표 같이 더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제가 겪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겪는 상황을 가지고 뭐 특별히 막 억울하고 더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는 조국 장관이 일괄적으로 겪고 있는 것의 실체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윤석열이 수하들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준동했는지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점들을 또 얼마나 아닌 것처럼 또 왜곡한 언론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뭐 그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뭐 처음 겪은 게 아니라 과거에 제가 뭐 그 법조인으로서 생활해 오는 과정에서 본 여러 가지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네. 제가 또 변호인으로서 맡았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억울한 결과를 낳는가, 네. 얼마나 이 과정들이 조작되고 왜곡되는가 하는 거를 실전에서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단련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하시고 들으시는 시민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거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네. 자기가 피해자라고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제가 의원 생활할 때도 이런 얘기 조금씩 해주면 국회의원들도 그랬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뭐 설마 그렇겠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그래도, 있겠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당신이 좀 그렇게 뭐 맨날 고발당하고 뭐 쟤들 때문에 표적이 돼가지고 윤석열이한테 저렇게 고생하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 네 심정은 알겠다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무슨 구걸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잖아요, 모양새가. 네. 그러니까 그래 좀 지나봐라. 제가 두 가지 얘기했거든. 지나봐라. 이건 밝혀진다. 그다음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그래야 안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당하고 나서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당해보니까 내가 알겠다. 당신이 얘기한 게 그나마 한 10분의 1 정도만 얘기한 거라는 걸 내가 이제서 알았다. 미안하다. 지나고 나서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저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노자의 도덕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천망회 소이불실이라고. 네.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지만 그래도 다 걸러낸다. 그 믿음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죠.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세상 떠나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극단적 선택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만사가 귀찮다. 그냥 나는 아예 이렇게 공직이든 또는 특별한 활동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초에 묻혀서 살겠다.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그래도 그 정광훈 의원께서는 그 견디는 힘이 남다른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그 뭐 제가 뭐 특별하게 견디는 힘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역사의 힘을 믿습니다. 역사의 순리라는 걸 예. 믿고 제 나름대로 역사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더라도 네. 대다수의 시민들은 느낌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점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느낌으로 알고. 그러니까 제가 평생 팔자에 없다고 생각했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사실 이런 사건들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제가 무슨 나서가지고 뭐 선거에 출마하겠다, 뭐 준비하겠다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시에 급조된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래도 선한 마음과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항상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의지가 되는 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게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삶과 사람에 대한 기대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견디기가 어렵죠. 사실은 외면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오늘 정광훈 의원 말씀 듣고 저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면서요. 정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 말씀이 마지막 실타래 남아있는 희망의 정말로 남아있는 것 한 오락이 실타래 같은 것일 때도 있는데 결국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아니 그리고 이제 때려 죽여도 이건 진실이 나한테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 내가 진실을 안다.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니들이 만든 제도와 니들이 만든 법 기술로 장난을 쳐도 진실은 있다. 예.
뭐 그런 믿음 뭐 이런 거죠. 그냥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대구 MBC 이제 심현길 기자의 저 동양대 표창장 그 위조 판결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한 보도.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 정황호 의원께서 이번에 사면 복권 결정이 되고 나서 정경진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펑펑펑 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보도를 본 정경진 교수, 누군가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충을 풀어내는 새로운 증거를 이렇게 내놓는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뭐 하도 많이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대구 M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막 전국적으로 나와서 대대적으로 난리가- 언론에서 예. 예? 검찰이 이렇게 국민을 속였다. 그렇죠. 최성애가 이렇게 장난을 쳤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용하잖아요. 어디 기성 언론에서 다루는 데가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도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예, 예. 웬만한 사건 같이 공유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언론에서 최소한 해야 되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여전히 변함이 별로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제 두려움이 생겼을 뿐이지 지금 초반에 혹시 뻘짓하면은 또 우리는 저기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만 하는 거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우리도 희망을 갖고 살아요. 동의하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